안녕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심은 딸기, 올해는 2배, 아니 3배로 수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따스한 봄이 왔는데도 딸기밭이 여전히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잠잠해서 걱정이시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매년 봄마다 딸기 수확량을 반 토막 내는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딸기밭을 잠에서 확실하게 깨워 여름 내내 달콤한 딸기를 실컷 맛볼 수 있는 비법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올해는 정말 역대급 수확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왜 봄철 첫 관리가 그토록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딸기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 겨울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보존하며 휴명일을 보냅니다.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죠. 그리고 봄이 되어 기온이 오르면 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성장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딸기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단순히 물 주고 비료 주는 것을 넘어 작년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봄철 딸기 관리의 핵심이자 풍성한 수확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작년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주는 대청소 작업입니다. 겨울 동안 딸기밭을 덮어두었던 지피나 낙엽, 부직포 같은 보온 덮개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주세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 묵은 덮개 속은 각종 해충과 병균들의 아늑한 겨울 별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잿빛 곰팡이병이나 탄저병 같은 치명적인 병균 포자들이 숨어 있다가 봄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작년에 썼던 멀칭 재료는 아깝다고 재사용하지 마시고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거나 태워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덮개를 걷어내면 보이는 작년에 말라 죽은 시커먼 딸기 잎과 줄기, 그리고 겨울을 이겨낸 끈질긴 잡초들을 남김없이 제거해주세요. 이 작업은 단순히 밭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병충해의 근원지를 제거하고 새싹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딸기 포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돌봐줄 차례입니다. 바로 묵은 잎과 불필요한 줄기를 정리하는 작업인데요. 딸기 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작년에 생명을 다해 바싹 마르고 검게 변한 잎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길게 뻗어나온 러너라고 불리는 줄기도 있을 거고요. 이 묵은 잎들은 광합성도 하지 못하면서 통풍만 방해하고 병균의 서식지가 될 수 있으니 가위를 사용해서 아낌없이 잘라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살아있는 새순이나 푸른 잎까지 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고 마른 잎만 골라서 포기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뻗어나왔던 러너들도 모두 잘라주세요. 딸기 모종을 번식시킬 계획이 아니라면 이 러너들은 어미 포기의 양분만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열매 맺는 것에 집중시켜야 하니까요. 이 가지치기 작업은 딸기가 불필요한 곳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새 잎과 꽃눈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약과도 같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은 잎과 줄기를 정리해서 딸기 포기가 한결 가벼워졌다면 이제 딸기의 발과 같은 뿌리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로 딱딱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토양 관리 작업입니다. 겨울 동안 눈과 비에 다져져 흙 표면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뿌리가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고 물이나 양분이 깊숙이 스며들기도 어렵습니다. 홈이나 작은 모종삽을 이용해서 딸기 포기 주변의 흙을 살살 긁어내듯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깊게 파지 않는 것입니다. 딸기는 뿌리가 땅속 얕은 곳에 넓게 퍼져 자라는 청운성 식물이라 너무 깊게 흙을 파헤치면 소중한 뿌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포기에서 15cm 정도 거리를 두고 흙 표면을 5cm 정도 깊이로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작업해주세요.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토양 속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 뿌리 발육이 촉진되고 앞으로 주게 될 물과 비료의 흡수율도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건강한 뿌리에서 튼튼한 딸기가 열린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잠에서 깨어난 딸기에게 맛있는 첫 식사를 대접할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비료를 주는 단계인데요. 이 첫 비료가 한 해 딸기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딸기는 새로운 잎과 줄기를 쑥쑥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식물의 몸집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질소 성분이 풍부한 비료가 필요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복합 비료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포장지에 적힌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 즉 NPK 비율을 확인하고 질소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딸기 포기 주변으로 아까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그 자리에 비료를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단, 절대 비료가 딸기 잎이나 새로 나오는 어린 순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료가 식물에 직접 닿으면 비료의 강한 성분 때문에 잎이 타버리는 비료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많이 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하고 식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적힌 정량을 꼭 지켜서 포기당 한두 숟가락 정도만 가볍게 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으니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실 차례겠죠? 바로 물주기입니다. 겨울 동안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토양 속 수분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료를 준 후에는 반드시 물을 넉넉하게 주어서 비료 성분이 흙 속에 잘 녹아들어 뿌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첫 물주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땅속 깊숙이까지 물이 충분히 새우며들도록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샤워기 형태의 물뿌리개를 사용해서 흙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뿌려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딸기 잎이나 포기 중심의 생장점에는 물이 직접 닿지 않게 포기 주변에 흙 위주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과 줄기에 물기가 오래 남아있으면 잿빛 곰팡이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을 주는 시간은 햇살이 강한 한낮보다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물주기는 흙 표면이 말랐을 때마다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날씨와 토양 상태를 봐가면서 유연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촉촉한 땅은 딸기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자, 이제 딸기에게 새로운 이불을 덮어줄 시간입니다. 바로 새 멀칭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멀칭이란 지피나 왕겨, 비닐 등으로 식물이 자라는 땅 표면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간단한 작업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잡초 발생을 획기적으로 억제해 줍니다. 햇빛을 차단해서 잡초 씨앗이 발아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힘든 김매기 작업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흙이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 수분 증발을 줄여주므로 물 주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나중에 열릴 딸기 열매를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열매가 흙에 직접 닿으면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어 지저분해지고 무르거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깨끗한 지피나 비닐 위에 열매가 열리도록 하면 상품성 높은 깨끗한 딸기를 수확할 수 있죠. 볏짚이나 잘게 부순 나무 껍질 같은 유기물 멀칭 재료를 딸기 포기 주변에 약 5cm 두께로 꼼꼼하게 덮어주세요. 이제 튼튼하게 자랄 준비를 마친 딸기를 위협하는 불청객들, 바로 병충해를 막을 차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병충해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시기에 미리 방어막을 쳐주는 예방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는 진딧물과 응애 같은 해충,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과 탄저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선호하신다면 은행잎이나 마늘을 우려낸 물 또는 목초액을 물에 희석해서 딸기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좋은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병충해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 농약사에서 딸기 전용 살균제나 살충제를 구입해서 사용 설명서에 따라 이른 봄에 한두 번 정도 뿌려주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약제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핀 후에 약을 치면 꽃가루를 옮겨주는 벌과 같은 이로운 곤충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열매에 농약 성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은 최고의 방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주세요.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 바로 새로운 성장 관찰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딸기밭을 매일같이 애정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대청소를 하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영양분과 물을 충분히 공급해줬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포기 중심부에서 연두빛의 작고 귀여운 새 잎이 쏙 하고 고개를 내미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딸기가 긴 겨울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새 잎들이 점점 자라나 튼튼한 잎으로 변하고 포기 전체가 생기로 가득 차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텃밭 가꾸기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잎이 사이에서 하얀 꽃망울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꽃 하나하나가 바로 달콤한 딸기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새순이 잘 나오지 않거나 잎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등 이상 신호가 보인다면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혹은 병충해가 생긴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식물과의 꾸준한 교감이 건강한 딸기를 만드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겨울잠에서 깨어난 딸기를 위해 우리가 봄에 꼭 해야 할 8가지 핵심 작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첫째, 묵은 덮개와 잡초를 제거하는 대청소. 둘째, 묵은 잎과 불필요한 러너를 잘라주는 가지치기. 셋째,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넷째, 성장에 필요한 첫 비료 주기. 다섯째, 비료가 잘 녹도록 흠뻑 물 주기. 여섯째, 잡초와 가뭄을 막아줄 새 멀칭. 일곱째, 문제가 생기기 전 병충해 예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새로운 성장을 지켜보기까지. 이 과정들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올여름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고 달콤한 딸기로 가득 채워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딸기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만의 딸기 깨우기 특별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